1번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 라오스, 공식 명칭을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으로 동남아시아 위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약 23만 6천 제곱킬로미터 의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약 82위에 해당하는 영토 면적입니다. 이 중심적인 위치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라오스를 지역 내 중요한 중계지로 만들었으며 당시 이곳을 지역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다와 접하지 않은 지리적 특성은 해상무역에 참여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지역의 80% 가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GDP는 약 160억 달러, 22조 원에 불과하고 1인당 GDP는 2,600달러, 360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세계 및 지역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라오스는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4,00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섬들은 참파삭주에 위치한 시판동 군도로 약 1,700제곱킬로미터 의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판도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주로 동콩, 돈댓, 동콘이라는 세 개의 주요 섬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자전거 타기, 폭포에서 수영하기, 또는 카약을 타며 이라와디 민물 돌고래를 관찰하는 등 위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판돈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라오스에 오기로 이 기간 동안 메콩강이 지역 면적의 50%까지 침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파응우망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이라는 뜻이란 쌍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라오스 전역에는 1,000마리도 채 되지 않는 코끼리만 남아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불법 코끼리 사냥과 통제되지 않은 걸목입니다. 아마도 파응우망은 그의 후손들이 100만 마리 코끼리라는 이름을 천배나 과장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세대에 불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라오스 헌법에 명시된 공식 언어는 라오어로 태국어와 80% 의유사성을 가지고 있어도 나라 간 의사소통이 편리합니다. 언어 장벽을 걱정하는 관광객이라면 영어와 프랑스어가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수도 비엔티안을 방문해보세요. 라오스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앞으로 다시 방문하거나 가볼 계획이 있다면 1번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2번, 라오스에서 금기시되는 것들. 라오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인들과의 오해나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특정 문화적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우선 특히 여성의 경우 스님을 만지는 것은 완전히 금기시됩니다. 라오스 불교 사회에서 스님은 깊이 존경받는 존재로 다른 성별과의 신체적 접촉은 그들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신 물건이나 곡물을 전달해야 할 때는 남성을 중개자로 부탁하여 존중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지인들은 포옹, 키스 또는 공개적인 신체적 친밀함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이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합법적인 결혼 없이 현지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최대 5,000달러, 690만 원의 벌금, 추방, 그리고 1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장난을 치거나 악수를 시도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경찰이 신문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라오스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도 따라야 할 매우 구체적인 예절 규칙이 있습니다. 라오스인들은 머리를 문 쪽으로 향하고 자는 것이 불운을 가져오고 가정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집안에서 이동할 때는 발을 세게 구르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이는 가정 내 불화를 초래한다고 여겨집니다. 식사 중에는 그릇이나 냄비를 두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며 이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에 따르면 악령을 불러들이고 집주인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절 규칙 외에도 라오스인들은 여러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수요일이나 저녁에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하는 것을 금하며 목요일에는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85%의 라오스인들은 경적을 차량에서 가장 불필요한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3번, 라오스 여성과 결혼이 도전과제. 메콩강변의 고대 마을이나 시장을 거닐다 보면 라오스 여성이 부드러운 아름다움에 쉽게 매료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전통 의상인 신을 입는데 이치마는 허리를 감싸며 발목까지 내려옵니다. 그들은 또한 단순함으로 유명하며 값비싼 화장품 대신 사프란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미용법을 선호합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처럼 그들은 우아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도록 보스핏되었습니다.
라오스 여성은 종종 수줍음이 많으며 그들의 수줍음 미소는 어떤 남성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라오스에서의 사랑은 종종 은연중에 표현되며 때로는 한 번의 눈빛, 작은 찹쌀 주먹밥 또는 손목에 묶인 인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인실을 받았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적인 아내로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18세에서 30세 사이 라오스 여성 중 35%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과 현지 여성 간의 결혼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라오스 여성과 결혼하려면 최소 3개월 동안 라오스에 연속 거주해야 하며 깨끗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개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심사 과정은 몇 달, 심지어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는 전통적인 여성들을 국내에 남겨두기 위해 결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인구가 약 780만 물결표 800만 명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만합니다. 여성들을 국내에 유지하는 것은 성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엄격한 조건은 과거 인신매매 조직이 라오스 여성을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으로 데려가 성서비스나 불법 활동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데 악용되었던 결혼관리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디오 아시아의 추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최소 150명의 피해자를 구출하고 국경지역에서 약 400명의 외국인법 위반자를 체포합니다. 4번 강인할 라오스인 라오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끈질긴 뇌세저항의 역사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세시대부터 태국과 미얀마의 침략에 맞서 4세기 이상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는 이러한 정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볼라벤고원에서 벌어진 라오스인과 프랑스 공간의 전투가 있습니다. 창과 낡은 총으로 무장한 500명의 라오스 마을 주민들이 2000명의 프랑스 제국 정교군에 맞서 한 달 동안 용감히 저항했습니다. 이 전투는 프랑스군이 6,000명의 지원군을 추가로 투입해 병력과 무기에서 12배나 열세일 라오스인들을 제압하면서야 끝났습니다. 미국이 비엔티안에 괴뢰 정부를 세웠을 때 라오스인들은 다시 한번 세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라오스 혁명군은 14, 15세에 불과한 약 1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장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70세 이상의 여성들이 쌀을 찢고 식량을 나르며 최전선으로 보낼 군복을 바느질했습니다. 오늘날 라오스는 평화로운 국가이지만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는 북베트남 군대의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미국 공군의 주요 폭격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라오스에 200만 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에 투하된 폭탄이 총량을 거의 2배로 초과하는 양입니다. 평균적으로 8분마다 미국 전투기가 라오스 상공에 나타났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라오스 국민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평균적으로 100개 이상의 폭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라오스는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국가가 되었으며 약 8천만 개의 불발폭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75년 이후 불발폭탄으로 인해 2만 명 이상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으며 이 중 57%가 어린이입니다. 많은 비극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을 장난감으로 주워들면서 발생했습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라오스를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어 불발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천만 달러, 1240억 원 위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 16억 달러, 2.2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는 매년 약 10만 개의 폭탄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전쟁 후 후유증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8세기가 더 걸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라오스가 매우 강인한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제사회가 이 나라의 불발폭탄 제거를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면 5번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5번. 결혼 전 남자는 스님이 되어야 한다. 라오스에는 매우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대부분의 남성이 최소 3개월 동안 사찰에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오랜 전통은 한 남자의 인격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수행 기간을 거친 사람은 성숙하고 도덕적이며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결혼 전 남성은 머리를 깎고 매일 경전을 읽고 명상에 참여하며 삶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부가족은 신랑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이 부족하다고 여겨 즉시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이를 정화함으로써 남성은 충실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며 자녀에게 복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은 행복과 성공은 부처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쇠퇴가 라오스에서 가정폭력 증가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과 세계은행 이 자료에 따르면 라오스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히 심각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라오스 여성의 절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40% 이상의 여성이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라오스 여성은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나 인식이 부족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을 당한 여성의 54%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침묵하며 이를 결혼해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행히 라오스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라오스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상담 온라인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폭력 생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전문 의료 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국제여성인권단체와 미디어는 우리가 용기 내어 말할 때 소래야 자신뿐 아니라 여전히 침묵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피해자들의 인식을 깨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6번. 찹쌀에 대한 열정. 현재 라오스는 1인당 찹쌀 소비량이 연간 평균 171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이는 찹쌀밥을 쌀밥보다 선호하는 식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맥주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료 중에서는 맥주가 국가적 브랜드로 비어 에드버킷, 레트비어, 타임지와 같은 권위 있는 플랫폼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CNN 트래블과 BBC 트래블 같은 유명 여행 사이트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이자 동남아시아에서 꼭 마셔봐야 할 음료로 묘사했습니다. 라오스 맥주는 독일에서 수입한 옥과 요모로 양조되지만 진정한 독특한 은연지 양미쌀에서 나옵니다. 이 쌀은 제스민꽃과 비슷한 부드럽고 우아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맥주처럼 너무 쓰거나 달지 않고 곡물, 효모, 약간의 산미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맥주를 잘 마시지 않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라오스 맥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까다로운 시장을 포함해 약 2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맥주의 본고장인 라오스는 2024년 WHO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10.4리터로 세계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우려스럽게도 15세 미만 아동의 음주 비율은 성별에 관계없이 14%에 달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라오스 인구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약 55%의 총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질병으로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생활방식과 높은 맥주 소비에서 비롯됩니다. 이로 인해 라오스는 매년 GDP의 약 2%를 알코올 관련 후유증 해결에 지출하지만 라오스 맥주의 총 수익은 국가 GDP의 약 1.2%에서 2%에 불과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주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70%에서 110%로 인상하고 특히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알코올 남용 및 폐해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의 미래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7번. 폭포 위왕국.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포인 참파삭주의 콤파팽 폭포의 고향이며 이는 라오스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이기도 합니다. 이 폭포는 배들이 라오스의 섬의 콩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높이는 21m로 다소 낮지만 폭포는 10km 이상 길게 뻗어 있고 너비는 5km에 달합니다. 이는 아시아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불리며 평균 유량은 약 11,000m, S이며 최대 유량은 거의 49,000m, S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9세기에 프랑스 식민 지배자들이 인도 차이나를 지배하고 메콩강을 주요 경로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정복하려 했으나 이 지역에 거친 물살, 특히 엄준한 콤파팽 폭포 구간으로 인해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이 지역 주변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인상적인 리조트를 개발했습니다. 콤파팽 폭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인 메콩강 거대메기, 카프라, 위서식지입니다. 이 물고기는 길이 3m, 무게 300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육지동물로 비유하자면 시베리아 호랑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호랑이, 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폭포를 이야기할 때
루앙프라방이의 수도에 위치한 쿠앙시 폭포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세계 위층으로 이루어진 폭포로 주요 폭포는 약 60m 높이에서 하얀 포말과 안개 같은 물보라를 만들어내며 장관을 이룹니다. 쿠앙시 폭포의 독특한 점은 자연적인 계단 구조입니다. 높은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래쪽에 비칠 세계 큰 호수를 형성합니다. 이 지역은 연중선을 하고 습한 기후를 유지하며 지방당국이 엄격히 보호하여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폭포로 가는 산책로에서는 다양한 파충류, 희귀한 버섯, 독특한 식물과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푸른 논밭과 친절한 현지인을 만나는 것도 즐거운 경험입니다. 근처에 있는 몽종마을은 흥미로운 경유지로 나이든 여성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손으로 짱공의 품을 기념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쿠앙시 폭포는 라오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명소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번 신비로운 역사 유적지 시엔쿠앙의 평야쌈은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2,000개 이상의 돌 항아리가 있으며 폰사반 마을 주변에 3곳만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는 약 250개의 항아리가, 두 번째 장소에는 약 100개의 항아리가, 세 번째 장소에는 100개 이상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불발 폭탄 때문에 연구 중입니다. 이 항아리들은 평균 높이가 1에서 2m이며 일부는 3.5m에 달하고 무게는 수톤에 이릅니다. 대부분 뚜껑이 없으며 일부는 땅 위로 솟아있고 다른 일부는 부분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형태도 타원형, 사각형, 원형 등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이 거대한 항아리들이 어디에서 조각되고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시엔쿠안까지 어떻게 운반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쿤추 앙왕조 시절 승리 축하여 누리의 수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다른 이들은 시엔쿠앙 위건기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항아리 주변에서 사람의 요골과 부장품이 발견된 점을 들어 선사시대 장례의식과 관련된 제 사용 항아리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또 다른 방문할 만한 역사적 장소는 비행사이 동굴입니다. 이곳은 라오스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약 500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20세기, 특히 1964년부터 1972년까지 라오스 군대의 혁명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웅장한 산악지형, 고요한 호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혁명 이야기를 감상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약 2만 3천 명이 미국이 폭격을 피해 이 동굴에서 생활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병원, 학교, 파테트라우 정부 사무실, 빵집, 잡화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주로 동굴 안에서 생활하며 밤에만 밖으로 나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행사이는 또한 라오스 공산주의 세력의 기치이자 미국 포로를 수용했던 장소였습니다. 베트남 국경 근처에 위치해 후방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비행사이의 관광은 국내외 방문객 모두를 끌어들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곳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혁명기지로 알리며 관광객들이 탐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9번 라오스의 밤문화 고요한 작은 거리에 해가 지면 라오스의 밤문화는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띠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메콩강변의 카페들이 반짝이는 조명을 밝히며 주민과 관광객들이 전통 음료를 즐기고 시원한 저녁바람 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할 루앙프라방에서는 밤이 고요함을 가져오며 옛거리의 황금빛 등불과 문화공연, 아담한 카페들이 어우러집니다. 규모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라오스의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소란스럽지 않고 친근하며 고요한 밤문화를 유지합니다. 길거리 음식과 야시장은 필수 요소입니다. 루앙프라방의 야시장, 탈라사오, 비엔티아니 시장들은 파파야 샐러드, 구운 소시지, 찹쌀밥, 진할 라오스 커피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현지인의 삶을 느끼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늦게 저녁을 먹으며 느긋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깁니다. 대도시의 급한 분위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오락면에서는 라오스의 대도시들이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페들은 종종 전통 음악이나 어쿠스틱 공연을 열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비엔티안에서는 강변 또는 도심 근처의 작은 바들이 자정 무렵까지 문을 열고 전통 라오스 술과 가벼운 칵테일을 제공합니다.
루앙프라방 응카 음악, 민속 공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유지합니다. 라오스의 오락은 화려함보다는 문화와 연결된 섬세한 경험에 중점을 둡니다. 안전면에서 라오스는 평화롭고 친근한 밤 환경을 가진 국가로 간주됩니다. 도심, 야시장, 주요 거리에는 지역 경찰이 순찰하며 치안을 유지합니다. 현지인들은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필요할 때 관광객을 기꺼이 돕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소지품을 잘 관리하고 한밤중에 외곽이나 한적한 곳에서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안전, 소박함, 친근함이 좋아하는 라오스를 독특한 밤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듭니다. 10번 유명한 관광지 루앙프라방은 많은 관광객이 라오스 탐험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 그들은 사찰 종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탁발이식을 보기 위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후 아침 시장을 느그시거닐며 산악지역의 독특한 특산품을 맛보고 자전거를 빌려 메콩강 주변을 돌며 고풍스러운 사찰을 방문하고 노점상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해질녘이 되면 부시산에 올라 지붕과 넓은 강 위로 떨어지는 찬란한 일몰을 기다립니다. 볼라뱅고원에서는 단순한 관광 대신 커피 농장에서의 체험 투어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현지인과 함께 잘 익은 묽은 커피 열매를 수확하고 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린 뒤 첫 번째 커피를 직접 로스팅합니다. 농장 한가운데에서 퍼지는 커피향과 함께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체험이 마무리됩니다. 일부는 숲속으로 트레킹을 떠나 작은 개울을 건너 잘 알려지지 않은 폭포에 도달해 수영하거나 하룻밤 캠핑을 즐깁니다. 라오스 북부 이농키아우 마을은 남우 강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야외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관광객들은 강을 따라 배를 빌려 절벽과 수로로만 접근 가능한 외딴 마을을 탐험합니다. 많은 이들이 방전망대에 올라 계곡 전체를 내려다보고 강가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무르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방비행 모험과 휴식을 모두 사랑하는 이들의 천국입니다. 아침에는 남송강에서 카약이나 짚라인을 즐기고 산속 깊은 시원한 동굴을 탐험합니다. 오후에는 열기구를 타고 계곡과 논밭의 전경을 감상합니다. 하루는 강변에 앉아물에 비친 일몰을 바라보며 들판에서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마무리됩니다. 11번 풀리지 않은 신비로운 장소들 참파삭주에 위치한 농파호수는 울창한 숲과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민물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도달하려면 구불구불한 흙길을 지나 숲속 2호솔길을 걸어야 합니다. 호숫가에 도착하면 누구나 수정처럼 맑은 물과 자연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수면에 놀라게 됩니다. 가장 신비로운 점은 호수의 실제 깊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팀이 측정 장비를 사용했지만 결과는 제각각이며 명확한 바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현지인은 이 호수가 바닥이 없다고 믿으며 거대한 용이 호수 아래에서 잠들어 이 땅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과 연결짓습니다. 호수 위 수온은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며 뚜렷한 유입이나 유출 흐름이 없습니다. 호수 중앙에서 수영한 일부 방문객은 물의 압력이 갑작스럽게 변해 더 깊이 잠수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현상은 농파 호수를 라오스에서 가장 신비로운 호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신비로운 장소는 탐콘동굴, 일명 콘동굴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동굴 중 하나로 일부 구간은 폭 200m, 천장 높이 120m에 달합니다. 이곳의 기묘한 점은 동굴 내부 이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표면이 작은 게을로는 동굴 안에 거대한 강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동굴은 고요한 지하 호수로 열리며 잔잔한 수면은 거대한 종류석으로 완벽히 반사합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자연광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부드러운 청록색 빛을 만들어내며 마치 산속에 숨겨진 깊은 바다와 같은 공간을 연출합니다. 탐사팀은 동굴의 부속가지들을 추적하려 했지만 길이와 복잡성 때문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동굴 시스템의 대부분은 탐사되지 않아 이곳은 라오스의 가장 위대한 자연의 신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2번 라오스의 유명한 음식들 라오스에 가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독특하고 풍미 가득한 고기 샐러드, 라브입니다. 카피르라 잎잎과 볶은 쌀가루의 향이 라임즙이 부드러운 신맛과 신선한 고추의 매운맛과 어우러져 완벽한 균형의 풍부한 맛을 냅니다. 다진 소고기나 닭고기를 양념에 허브와 얇게 썬적 양파와 섞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라브를 쌍추나 민트 잎에 싸서 먹는 듯 바삭하고 독특한 향이 계속 먹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라오스 음식은 이런 부드러운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서양 관광객을 놀라게 하는 경험은 튀긴 곤충 요리입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유충이나 곤충을 양념에 바삭하게 튀긴 요리로 라오스인에게는 익숙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서양인에게는 곤충을 보고 먹는 것이 낯설고 심지어 주저하게 만드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맛은 고소하고 바삭했게 흥미롭습니다. 좀 더 익숙한 요리로 돌아가면 라오스의 전통 쌀국수인 카오팍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뼈를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는 자연스럽게 달콤하고 고운 양파향이 은은합니다. 수제 쌀국수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쫄깃해한 숟갈마다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콩나물, 허브, 신선한 라임즙 몇 방울을 추가하면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또 다른 요리는 오래된 전통 음식인 버팔로 혈액 수프입니다. 독특하고 충격적인 점은 주재료인 신선한 버팔로 혈액을 깡왕, 생강, 고추, 다양한 향신료와 함께 요리해 짙은 붉은색과 강렬한 풍미를 내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료와 식탁 위의 강렬한 색감 모두 큰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 음식의 상징인 탐마쿵, 녹색 파파야 샐러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이야기입니다. 채 썬 녹색 파파야를 고추, 마늘, 새콤달콤한 피쉬 소스, 현지팜 설탕과 버무려 만듭니다. 매콤하고 달콤하며 파파야위와 사카문 누구나 더 먹고 싶게 만듭니다. 찹쌀밥이나 구운 고기와 함께 먹으면 이 요리는 라오스의 사람과 자연이 땅을 연결하는 상징이 됩니다. 13번. 여행자가 알아야 할 독특한 축제들. 라오스는 전통이 풍부한 나라로 다채로운 문화와 독특한 관습이 담긴 활기찬 축제가 많습니다. 먼저 분피마이, 라오스 설날은 4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열립니다. 3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물상을 목욕시키는 이식을 통해 불운을 씻어내고 거리에서 물을 뿌리는 행사로 정화의 의미를 담아 즐겁게 놀습니다. 가족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 양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 새해 평안을 기원합니다. 전통춤, 찹쌀요리 대회, 민속놀이와 같은 민속활동으로 축제 분위기는 활기차며 분피마이는 단순한 영적 행사뿐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10월경에 열리는 분옥판사는 승려들의 3개월 항거 기간의 끝을 기념합니다. 루앙프라방에서는 주민들이 메콩강에 수천 개의 등불을 띄워 달빛 아래 환상적인 풍경을 만듭니다. 이 시기에는 활기찬 용성경주가 많은 관중을 끌어모읍니다. 승려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찰기도회를 열고 전통 공연과 라오스 고유의 춤이 어우러집니다. 엄숙함과 축제 분위기 위조하는 분옥판사를 놓칠 수 없는 행사로 만듭니다. 11월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탄루앙 축제는 라오스에서 가장 크고 신성한 축제입니다. 전국, 심지어 해외에서 사람들이 모여 황금빛 탄루앙 탑을 둘러싸는 행렬에 참여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춰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듭니다. 금을 바치는 이식, 자선활동, 공개불교 설법도 진행됩니다. 방문객은 곳곳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전통 음식을 즐기며 활기차면서도 신성한 분위기에 빠져듭니다. 마지막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열리는 분방파이 축제는 라오스에서 가장 활기차고 독특한 축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민들은 정교하게 장식된 거대한 떼나무 로켓을 쏘는 떼회를 엽니다. 하늘을 가르는 폭발음 은비를 부르는 효과적인 기원으로 여겨지며 땅의 풍요를 가져옵니다. 화려한 로켓 행렬, 전통 사자춤, 지역 음식 축제도 함께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마대 달리기, 줄다리기 같은 민속놀이에 참여하며 축제는 열정, 에너지, 생명력으로 가득 찹니다. 14번. 라오스의 생활비. 라오스에서 여행하거나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생활비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특히 수도 비엔티안이나 문화유산이 풍부한 루앙프라방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생활 방식과 선택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소의 경우 도심에서 작은 1베드룸 아파트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300에서 450달러, 42만에서 63만 원입니다. 비용을 절약하거나 자연과 가까운 조용한 공간을 원한다면 교외 지역이 적합하며 이곳은 150에서 250달러, 21만에서 35만 원에 불과합니다. 교통의 경우 툭툭과 오토바이가 대중적인 이동수단입니다. 도심 내 툭툭 이동은 0.5에서 1달러, 700에서 1,400원로 짧은 거리에 매우 저렴합니다. 자유롭게 탐험하고 싶다면 오토바이 대여가 하루 5에서 10달러, 7,000에서 14,000원로 편리한 선택입니다. 택시나 차량 호출 서비스도 있으며 짧은 이동에 2에서 3달러, 2,800에서 4,200원로 툭툭보다 비싸지만 비 오는 날이나 밤에 더 빠르고 편안합니다. 자동차 렌트는 하루 30에서 40달러, 42,000에서 56,000원이며 여기에 연료비, 도로비, 주차비가 추가됩니다. 음식은 다양하고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현지 시장에서 식재료를 싸서 직접 요리할 경우 월 100에서 140달러, 14만에서 19만 6천 원 가듭니다. 외식은 길거리 음식이 1에서 1.5달러, 1,400에서 2,100원, 레스토랑은 3에서 6달러, 4,200에서 8,400원입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전화와 같은 필수 비용은 30에서 50달러, 42,000에서 7만원 정도입니다. 고속 인터넷은 15에서 20달러, 21,000에서 28,000원입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비, 쓰레기 처리, 행정서류 비용 등으로 월 몇십 달러가 추가됩니다. 총합하면 라오스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월 450에서 650달러, 63만에서 91만원 다 필요합니다. 최소한으로 절약하며 살면 약 350달러, 49만원면 충분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여행을 원한다면 800달러, 112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5번 여행자를 위한 팁. 라오스 여행 시 많은 지역, 특히 산악지대나 국경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멀리 이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미리 차량을 예약하여 바가지나 차량 부족 문제를 피하세요. 퐁살리나 루앙남타 같은 외딴 지역에서는 전기와 전화 신호가 약하거나 아예 없어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손전등, 그리고 연결 끊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라오스 시골 마을의 공동체 생활은 매우 전통적이며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문 시 현지 관습을 존중하고 허락 없이 주민을 촬영하지 않으며 지역 생활을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큰 강이 많은 지형 탓에 배로 이동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많은 배에 구명조끼가 없거나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부족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농촌 지역 의료시설은 제한적이라 개인 약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의료가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을 미리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라오스는 불교와 소수민족 문화와 관련된 전통 축제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지역 활동, 교통, 관광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축제 일정을 확인하고 유연한 계획을 세우세요. 위는 라오스에 대한 15가지 매력적인 사실입니다. 이 정보가 이 흥미로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요정을 놓치지 않도록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